안녕하세요, 홍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이 무수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땅만 있으면 주상복합 건물이 휘웅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상복합 건물이 무엇이냐? 1층이나 1, 2층은 상가를 짓고 위층에는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몇 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몇 세대 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을지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같은 평수에 대비해서 금액이 낮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아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명확하게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적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A타입, 84제곱미터 B타입, C타입 이렇게 타입별로 있는 앞에 붙는 제곱미터가 아파트 기준으로 전용 면적입니다. 보통 84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25.4평 정도 됩니다. 이 면적은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앞에 타입 84제곱미터 즉 25.4평을 기재해놨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란다 즉 발코니는 1.5m 까지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공짜 면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84제곱미터 A타입, B타입은 전용 면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4제곱 오피스니까 OA타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공용 면적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층에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요 밖에 있는 층의 공간을 주거용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이 33평이다, 34평이다, 35평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공용 면적에 따라 33평이 될 수 있고 34평이 될 수 있고 35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오피스텔 동일합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을 일컬 때는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까지 합산하여 몇 평이라고 일컫습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 면적 해서 평을 일컫지만 오피스텔은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기타 공용 면적, 예를 들면 관리실이 있을 거고 노인정이 있을 거고 운동하는 시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 플러스 내가 지하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까지 합산해서 오피스텔 평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이 예를 들면 84제곱미터 같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3평, 34평, 35평을 얘기하지만 오피스텔은 기타 공용 면적 플러스 주차장 면적 플러스 하기 때문에 약 48평형, 50평형, 52평형 이렇게 되게 큽니다. 전용률이 낮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그래서 전체 분양 금액이 오피스텔이 당연히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오피스텔이 평당 금액이 아파트보다 낮네 해서 분양받으시면 이런 면적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면적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금 문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파트는 6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해서 1.1%만 내면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가 노후천세, 지방교육세 해서 4.6%를 내야 됩니다. 거의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취득세가 4배가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치면 취득세는 550만원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5억짜리를 분양받았다고 치면 2,300만 원이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아까운 돈이죠. 다음 부가세입니다. 당연히 아파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치면 토지 가격이 3억이다. 건물 가격이 2억이다. 그럼 2억에 대해서 부가세 10% 2천만 원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하시겠죠?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이 임대사업자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살게 되면 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못 받습니다. 자, 결론은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발코니에 대한 서비스 면적이나 또는 지하 주차장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등등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도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세는 아파트는 주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낮고 오피스텔은 일반 상업용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가 높습니다. 단 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주거는 면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됩니다. 물론 살면은 환급을 못 받지만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 내가 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